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최상위 1% 명문 여고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5분 만에 이 학생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대학 좀 알아봐 주세요. 아빠, 러시아는 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30개국을 다녀본 15년 차 베테랑 교사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귀국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단 1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러시아 엘리트 학생들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걷는 여성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 그리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들. 귀국 후 학생들이 올린 영상 하나가 러시아 SNS를 완전히 뒤흔들었고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며 학교에 문의를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국인 교사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5년째 국제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알렉세이 코발스키입니다. 지난해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지요. 우리 학교는 모스크바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국제학교였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22명의 여학생들은 모두 러시아 최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이었어요. 외교관, 기업인, 의사, 변호사 자녀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 부모님들은 1년 전부터 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해 오셨더군요. 1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30개국이 넘는 나라를 학생들과 함께 다녀봤습니다. 유럽의 대도시들, 미국의 명문 도시들, 일본과 중국까지 거의 모든 주요 도시를 경험했지요. 그래서인지 솔직히 이번 한국 여행도 그저 그런 수학여행 중 하나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심야 시간임에도 공항 전체가 마치 한낮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스크바 공항은 밤 10시만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직원들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지요.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대기하고 있었고 청소 직원들은 승객이 지나간 자리를 즉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공항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어요. 화장실 앞을 지나칠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 직원분이 화장실 입구에서 승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이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밝냐고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이 원래 이런 나라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학생 단체 입국이었는데도 공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 직원이 순식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해 천천히 정중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숙소 안내부터 다음날 일정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셨고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는 학생이 있으면 직원분이 바로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화면에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어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고 빠르게 작동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꼈던 낯선 나라에 대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기사님은 외국인 승객임을 알고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설명과 함께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당부하셨지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도로는 환하게 조명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밤거리는 어둡고 위험한 느낌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로 들어서며 학생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편의점들이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는 밤 10시만 넘으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광경은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지요. 모스크바에서는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문화였으니까요. 강남 지역에 가까워지면서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이 눈에 띄었고 편의점에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 시간이면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밤인데 말입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프론트 직원분은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과 주변 편의 시설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겨우 공항에서 호텔까지 온 것뿐인데 벌써 러시아와는 너무 다른 세계를 경험한 기분이라고 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일들이 벌써부터 기대되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라기보다는 몇 시간 후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새벽 6시 시차 적응에 실패한 학생 몇 명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복도에서 배가 고프다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요. 이른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란 어려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모스크바에서는 아침 8시 이전에 영업하는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텔 프론트에 문의하자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바로 옆 건물에 24시간 영업하는 김밥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놀랐지요. 학생 7명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까지. 모스크바의 새벽은 고요하기만 한데 서울은 이미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몇몇 손님들이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신문을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야근을 마치고 온 듯한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들이었지요. 메뉴판을 보는 순간 두 번째 놀라움이 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했거든요. 김밥 한 줄에 3,000원, 라면이 4,000원이었어요. 러시아 물가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500루블은 필요했으니까요. 주문을 받는 사장님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며 학생들이 먹기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셨어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 순한 버전도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한 지 5분 만에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올라왔거든요.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까지.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에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김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초밥과 비슷해 보이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어요.
속재료가 풍성했고 간이 적당했습니다. 한 학생은 김밥 2줄을 순식간에 비웠지요.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5만 원이 채 안 되었거든요. 러시아 돈으로 환산하면 2,500루블 정도였어요. 모스크바에서 같은 수준의 식사를 하려면 최소 7,000루블은 필요했을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잔돈까지 정확히 계산해 주시며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느냐고 물으시며 다른 메뉴도 추천해 주셨지요. 이런 친절함은 러시아 식당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식당 직원들은 대체로 무뚝뚝하고 서비스도 느린 편이거든요. 식당을 나서며 학생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학생들이 간식을 사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편의점은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물건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까지 가능했거든요. 러시아 편의점은 그저 간단한 식료품만 파는데 한국 편의점은 작은 백화점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골랐어요.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신기하게 살펴봤지요. 특히 바나나 맛 우유가 신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본 적 없는 모양의 용기였거든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전통적인 음료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계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편리한 나라라고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일요일만 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청결함에도 놀랐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거든요. 새벽부터 청소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관광지만 깨끗하지 주택가는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달랐지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다른 학생들도 깨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던 우리를 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어요. 새벽 식사 이야기를 하자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고 했지요. 아침 9시 학생들과 함께 제대로 된 한국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 준 곳이었지요.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역사 내부가 너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도 깨끗했지요. 모스크바 지하철의 어둡고 오래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섰습니다. 매우 깊숙이 내려갔지요. 지하 깊은 곳까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환기 시스템도 좋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쾌적했거든요. 승강장에 도착하니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서 있었지요. 전광판을 보며 학생들이 또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 초 단위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지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양쪽으로 비켰어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후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지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매우 깨끗했어요.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손잡이도 반짝거렸지요.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시원했고 소음도 적어서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한 학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된다고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학생들은 자기 나라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모습에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넓은 강과 양쪽 강변의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까지. 모스크바의 모스크 바강과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원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까지.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공운동기구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설치된 운동기구들에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학생들이 놀랐지요. 러시아에서는 운동하려면 돈을 내고 체육관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료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학생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영어는 잘 안 통했지만 몸짓으로 소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한다고 하셨지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또 다른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따릉이라는 이름의 공공 자전거였지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규모는 훨씬 작다고 학생들이 말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들고 다녔어요. 한 남성이 개 배변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의식이 높다는 증거라고 했지요. 한강공원에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점심때였습니다. 공원 곳곳에 편의점과 작은 카페들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강변에 앉아 먹었어요. 누구 하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쓰레기를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원인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러시아 공원은 주말이면 쓰레기로 넘쳐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강공원은 달랐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지요. 오후 2시쯤 되어 공원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한강에서 본 풍경을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쇼핑도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국 교육 문화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요. 코엑스몰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큰 쇼핑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천장이 높고 자연광처럼 밝은 조명 덕분에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별마당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학생들은 주변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들이 즐비했지요.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에 여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나중에 들르기로 하고 먼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책장들, 수많은 책들이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건축미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인데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일 안 하느냐고요.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들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문화가 대단하다고요. 모스크바에서는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했지요.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책을 봤어요. 한국어 학습서를 보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 역사책을 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한국 소개 책자를 읽는 학생들도 많았지요. 도서관을 나서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요. 사람들이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했지요. 다음 날 오후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거리 공연자들의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독특한 패션의 젊은이들까지. 거리로 나서자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버스킹이었습니다. 한 그룹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K-팝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학생들도 발걸음을 멈췄지요.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 사람들은 모자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공연자들이 고맙다며 인사했지요. 한 학생이 감탄했어요. 길거리 공연의 수준이 정말 높다고요. 모스크바에도 버스킹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다른 공연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팀이었어요. 기타와 드럼으로 락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학생들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지요.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액세서리, 그림, 수제 공예품까지. 학생들이 신기하게 구경했어요. 한 부스에서 학생 몇 명이 멈춰 섰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현대적 디자인의 귀걸이였어요. 판매자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이라고요. 학생 하나가 구매했지요. 기념품으로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쓴 아름다운 글씨들이었어요. 학생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요. 한 학생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티스트가 흔쾌히 써주었어요. 프리마켓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다고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거든요. 빈티지 가구와 현대적 조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들어가 보고 싶어 해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지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고 일하는 프리랜서도 있었습니다. 카페가 제2의 작업 공간이 되고 있었지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며 거리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커졌어요. 식당과 술집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 에너지에 흠뻑 빠졌지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명동으로 마지막 쇼핑을 가기로 했지요. 호텔에서 명동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마지막 서울 거리를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명동 거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라 더욱 붐볐지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체험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하게 제품들을 테스트했지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사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학생들이 감동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많은 제품을 샀지요. 자기 것뿐만 아니라 엄마와 언니, 친구들 선물까지 샀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며 만족해했어요. 길거리 음식 코너에서 간식을 샀습니다. 호떡을 처음 맛본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호떡이 입에 맞았습니다. 붕어빵도 신기했지요. 한국만의 독특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즐겼습니다. 한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전통 상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어요. 한복 인형, 전통 문양 엽서, 한글 티셔츠까지. 학생들이 집으로 가져갈 선물을 골랐습니다. 가게 주인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런 친절함에 학생들이 또 한 번 감동했지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비빔밥을 먹고 싶어 했거든요. 식당에 들어가니 외국인 손님들로 붐볐어요. 메뉴판에는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색깔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직원이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학생들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맛도 훌륭했지요. 식사 후 명동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을 보며 한국의 역사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건물을 감상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지요. 성당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학생들과 며칠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모두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지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호텔로 돌아가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시간이 다가왔어요. 학생들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물건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었지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서울. 꼭 다시 올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첫 발을 디뎠던 그곳이었지요.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호기심은 온데간데 없고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다고 했어요. 직원도 미소 지으며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했지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학생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지요. 학교로 돌아온 다음 주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수십 개의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지요. 나도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학생의 영상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벽 2시 김밥집에서 식사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여성들이 혼자 편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습니다. 그 뒤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한국이 주요 화제가 되었어요. 자녀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이 늘어났지요. 저도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거였어요. 강당이 꽉 찼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궁금했지요. 강연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의식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환대를 강조했어요. 학생과 교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지, 교육 수준은 어떤지, 생활비는 어떤지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경험한 대로 답변했지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지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을 후배들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우연한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과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지요. 작은 여행이 만든 큰 변화였습니다. 15년 교직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명문 여고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48시간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